가장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큰 일을 당해도 침착할까요? 혹시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들이 정의감이 강해서 참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180도 바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분노가 사실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의 감정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노는 강함의 표시가 아니라 약함의 증거였습니다. 큰 소리는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두려움의 신호였습니다. 마치 빈 깡통이 큰 소리를 내듯 내면이 빈 사람일수록 더 시끄럽습니다. 정원에서 가장 크게 짖는 개가 사실은 가장 겁이 많은 개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분노의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누구의 화에도 상처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고함을 지르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쿠폰 하나 때문에 온 매장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람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언어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큰 소리를 냅니다.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할 지적 자원이 고갈되면 뇌는 가장 원시적인 반응을 선택합니다. 바로 분노입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이 쿠폰이 왜 적용되지 않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라고 정중하게 묻는 것. 하지만 그는 그런 문장을 만들어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음으로 상황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빈 깡통이 큰 소리를 내는 이치입니다. 거기 차 있는 사람은 조용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분노는 일시적 광기이며 자신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확실한 신호다. 그러니 누군가 여러분에게 소리를 지른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 사람은 지금 해결 방법을 모르는구나 하고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침착함이 그 어떤 고함보다 강력합니다. 평소엔 점잖은데 운전대만 잡으면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납차가 조금만 천천히 가도 세상이 끝난 듯 화를 냅니다. 신호등에서 3초만 늦어도 경적을 울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릅니다. 이들의 마음속 행복 통장이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통제력을 스마트폰 배터리에 비유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은 작은 자극에도 배터리가 순식간에 방전됩니다. 내면의 기쁨이 충분히 저축되어 있지 않으니 외부의 작은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을 보십시오. 누군가 새치기를 해도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하며 이해합니다. 점원이 실수해도 사람이면 실수할 수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책을 읽거나 화분에 물을 주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화나게 하려 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는 더 소중한 일들이 있는데 왜 이런 일에 내 에너지를 써야지?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내면의 풍요로움이 없는 자는 외부 세계에서 모든 것을 구하려 하며 그렇기에 작은 방해에도 격렬히 반응한다. 빈집에는 바람 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마음의 통장에 기쁨을 저축하십시오. 좋아하는 차 한 잔, 꽃 한 송이, 음악 한 곡 이런 것들이 쌓이면 밖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 이야기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의견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몇 년 했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사람들은 그가 카리스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조용하고 온화한 분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평소처럼 큰 소리를 쳐도 그분은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장님이 점점 더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공포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시당할까봐, 권위가 무너질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공격해서 상대를 위축시키려 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약한 동물일수록 더 큰 소리를 내고 더 위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겁에 질린 고양이가 털을 곤두세우고 크게 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30년간 군에서 근무한 어느 대령의 말입니다. 강한 사람은 소리낼 필요가 없어요. 조용히 말해도 사람들이 귀 기울이거든요. 화를 많이 매는 사람들의 분노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 남들이 자신을 얕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화라는 가면을 쓰고 강한 척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월함은 고요함 속에 있으며 시끄러운 것은 모두 열등감의 발로다. 그러니 누군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며 위협한다면 그 분노 뒤에 숨겨진 떨림을 보아주십시오. 그 화는 사실 나를 무시하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부탁일지도 모릅니다. 날카로운 가시를 세운 고슴도치처럼 그저 상처받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남아 있습니다. 화내는 사람들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밝힙니다. 그들은 왜 특정한 사람에게만 화를 낼까요? 며느리는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작은 일에도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덜렁거리니?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의 옛 친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영희야, 너 젊을 때 얼마나 덜렁거렸는지 기억나니? 시어머니한테 혼나기만 했잖아.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며 화가 났던 이유는 며느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자신, 그 무능하고 서툴렀던 자신의 모습이 며느리에게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투사,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단점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내어 공격하는 현상입니다. 내가 게으른 것이 싫으면 남이 게으른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이 화가 납니다. 내가 무능한 것이 부끄러우면 남이 실수하는 모습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장은 신입사원에게 유독 까다로웠습니다. 이것도 모르냐? 이래서 요즘 젊은 애들이 문제야. 하지만 사실 그 부장 자신도 신입 시절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때의 부끄러운 기억이 신입사원을 통해 되살아나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화는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자신, 지금의 자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당신이라는 거울에 비친 것뿐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의 내면 극장에서 스크린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평생 가난하게 산 어떤 분은 돈 쓰는 사람을 보면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저런 허영쟁이들, 돈이 뭐라고 저렇게 뽑네. 하지만 정작 자신도 복권 당첨을 매일 상상했습니다. 결국 그의 분노는 가난한 자신에 대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결함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할 때 가장 격렬하게 분노한다. 그러니 누군가 당신에게 화를 낸다면 그 독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던지는 돌은 사실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냥 그 돌이 지나가는 길에 있었을 뿐입니다. 평생 말로 지는 법이 없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공격하면 즉시 반격했고 대부분 상대가 먼저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그냥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당신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더 큰 소리를 쳤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슬픈 듯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격하던 사람이 점점 흥분하면서 말이 엉망이 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스스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침묵의 힘 때문입니다. 심리학에는 비반응, non-reaction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화가 난 사람에게 즉시 반응하지 않고 3초만 기다려도 상대방의 감정 고조는 꺾이기 시작합니다. 싸움은 상대방이 받아줘야 성립됩니다. 한 명이 싸우기를 거부하면 싸움은 자동으로 끝납니다. 사람들은 보통 공격당하면 즉시 반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당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가장 고등한 승리입니다. 태권도를 평생 가르친 어떤 사범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거친 동네에서 자라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날 술 취한 젊은이가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즉시 응했겠지만 그는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계속 도발했지만 반응이 없자 점점 당황했습니다. 결국 재미없는 영감이네 하며 스스로 떠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건 싸움이 아니라 관심이었구나. 내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어진 거죠. 침묵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분노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뗐을 때 부모가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말을 섞는 순간 당신도 같은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당신은 관찰자가 됩니다. 상대방은 혼자서 쇼를 하다가 지치게 됩니다. 연극을 하려면 관객이 필요한데 관객이 없으면 연기할 맛이 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모든 어리석음에 대한 가장 완벽한 답이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려 할 때 즉시 대꾸하지 마십시오. 3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대답할 가치가 있는 말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최근 인터넷에 흥미로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식당에서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던 손님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입니다. 이유는 그 식당 사장이 나타났는데 그 사장이 손님의 회사 상사였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사과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방금까지 화를 참을 수 없다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질 수 있지?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자주 화를 냈습니다.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어. 나도 어쩔 수 없다고. 그런데 회사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동료가 자신의 공을 가로채도 그저 네, 알겠습니다. 할 뿐이었습니다. 정말 화를 참을 수 없다면 회사에서도 화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권력 역학, 파워 다이나믹스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보다 약하다고 판단할 때만 안전하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즉, 화는 조절이 안 되는 감정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사장, 경찰관, 의사, 변호사 앞에서는 천사가 됩니다. 하지만 가족, 부하 직원, 서비스업 종사자에게는 악마가 됩니다. 어떤 분은 동네에서 화 잘 내기로 유명했습니다. 마트 직원, 택시기사, 음식점 사장에게 자주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손님인데 이게 뭐야? 하지만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경찰관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를 연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적 분노의 증거입니다. 정말 화를 참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대상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매우 영리하게 상대를 선택합니다. 더 비열한 것은 이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나는 불의를 못 참아. 나는 감정을 숨기지 않아. 이런 식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약자에게만 강한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권력자의 잘못에 더 분노해야 합니다. 진짜 감정적인 사람이라면 상대를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잔혹해진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화를 낸다면 그것은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친절함을 약함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때로 단호한 선을 그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그런 식으로 대화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차분하게 말해보십시오. 그들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친절은 오직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선물하십시오. 동네에서 가장 인기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의외로 모임에 자주 나오지도 않고 특별히 사교적이지도 않은 한 어르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만나고 싶어 했고 그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간 명상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화분에 물을 주고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이런 일상이 그분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했고 끊임없이 전화하거나 모임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그분을 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항상 무언가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동정을, 인정을 원했습니다. 내 얘기 좀 들어봐. 나 요즘 힘들어. 나는 왜 이런 일만 생기지? 사람들은 그분과 있으면 에너지가 빨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분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평온함을 나눠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율성, 어토노미, 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반응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잘 대접할 줄 알면 남의 시선이나 비판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성공한 한 기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1시간씩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에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스립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하루 종일 남의 리듬에 끌려다니게 되죠. 왜 혼자 있는 사람이 더 강할까요? 바로 행복의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칭찬해줘야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은 남이 비난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남의 반응과 상관없이 일정한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젊은 시절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교는 대부분 시간 낭비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고독할 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우며 그런 자에게 세상 그 누구도 해를 끼칠 수 없다. 물론 이것이 사람들을 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의 행복을 좌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면 세상 누가 나를 무시하든 상관없어집니다. 오늘부터 자신과의 데이트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옛 사진을 정리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드셔보십시오.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화를 내더라도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면 되지 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입니다. 누구의 인정이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0년 지기 친구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말만 했습니다. 세상이 다 어둡다.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다. 나이 들수록 더 외롭까.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계속 만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만남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30년 친구를 버리는 건 아닌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다시 밝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과 만나보니 전혀 다른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요즘 새로 배우는 취미가 있어. 손자가 이런 귀여운 말을 하더라 같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냐였다는 것을. 심리학에서 말하는 환경 통제, environmental control입니다. 의지력으로 부정적인 사람을 견디는 것보다 애초에 긍정적인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환경에 많이 좌우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도 정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힘들 때 친구를 버리는 건 너무 냉정한 것 아닌가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 힘든 친구와 만성적으로 부정적인 친구는 다릅니다. 병에 걸렸거나 어려운 일을 겪어서 일시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는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평생 불평불만과 독설만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런 사람은 도움을 주려 해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에너지만 빨아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비유를 들어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피하려고 서로 가까이 모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려서 다칩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지혜가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아서 나쁜 사람들과 시간을 낭비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으면 남은 시간이 한정적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독이 되는 관계에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15년간 정기 모임에 나갔던 한 분의 경험담입니다. 모임마다 한두 명이 다른 사람 험담만 했습니다. 요즘 누구는 어떻다더라?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참다가 결국 모임을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들과 새로운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상대방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원사가 정원을 아끼기 때문에 잡초를 뽑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잡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좋은 꽃들이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피해야 할 사람을 피함으로써 자신의 평온을 지킨다. 물론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예의는 지키되 마음의 거리는 멀리 두십시오. 당신의 인생이라는 정원에는 오직 향기로운 꽃들만 심을 자격이 있습니다. 독이 되는 식물들을 제거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원사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지혜입니다. 당신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로운 눈으로 화 많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적이고 씁쓸한 이야기들이었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진실들이었습니다. 이제 누군가 여러분에게 화를 낸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저분은 지금 뭔가 부족한 상태구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네 하고 여유롭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통장에 기쁨을 저축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실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에 달려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지혜롭고 귀한 분들입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계셨을 뿐입니다. 남은 인생, 그 누구의 화에도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분노 속에서도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자만이 참된 승리자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입니다.